여기 14살의 여린 일본 중학생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사 공부를 위해 찾던 오래된 지도 단 한 장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이를 왜곡하는 교과서로 인해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다는 발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교육계는 물론 모든 방송사와 여론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일본 여중생의 발언은 어떠한 내용이길래 심지어 부모님까지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미쿠예요. 14살이고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은 매일 똑같아요. 알람이 6시 30분에 울리면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교복을 입고 있었죠. 남색 치마에 흰 셔츠, 그리고 목에 항상 꽉 조이는 느낌의 빨간 넥타이까지요. 제 방 창문에서 보면 아래 바쁘게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 길가에 늘어선 벚꽃나무들은 봄에는 정말 예쁘지만 가을이 된 지금은 가지들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밥과 된장국, 구운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두 분은 아침에 거의 대화하지 않았죠. TV는 조용히 켜져 있었는데 주로 일본과 이웃 나라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또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아버지가 가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리곤 하셨어요. 어머니는 보통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계셨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배웠어요. 다케시마는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는 작은 섬들이에요. 선생님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수세기 동안 속해 있던 이 섬들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죠. 저는 이런 것들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왜 의심했겠어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학교까지 걸어가는 데는 15분이 걸렸어요. 매일 같은 편의점, 같은 공원, 그리고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같은 할머니를 지나쳤죠. 학교에서는 창가 쪽 3번째 줄에 앉았어요. 인기가 많진 않았지만 친구들은 있었어요. 대부분의 날들은 평화롭고 평범했죠. 타나카 선생님은 우리 사회 과목 선생님이셨어요. 항상 머리를 꽉 묶으시고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잘 웃지 않으셨지만 공정하시고 지조 있는 목소리예요. 모든 것이 바뀐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역사 과제를 내주셨죠. 각 학생은 일본과 관련된 현대 영토 분쟁에 대해 조사할 거예요. 선생님이 과제 세부사항을 칠판에 적으며 말씀하셨어요.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준비해야 해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을 때 다케시마 분쟁을 저에게 배정하셨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쓰면 되니까요. 다케시마는 한국이 부당하게 가져간 일본 영토라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간단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방구석의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역사 교과서는 펼쳐져 있었고 중고 노트북을 켰죠. 어두운 방에서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검색창에 다케시마 역사라고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의 웹사이트들이 나왔어요. 일본 국기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한국의 불법 점령에 관한 기사들, 섬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관리들의 성명서들이었죠. 그런데 오래된 일본 지도에 관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1800년대에 일본 지도 제작자들이 만든 지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지도에서 다케시마는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잘못 읽었나 싶어 여러 번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일본이 만든 지도에 다케시마가 일본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다른 오래된 지도들도 찾았는데 일본 출처의 것도 있고 유럽 탐험가들이 만든 것도 있었어요. 많은 지도들이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케시마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죠.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편안하게 믿고 있던 확실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배웠던 걸까요? 교과서가 불완전한 걸까요? 아니면 이 지도들이 잘못된 걸까요?
노트북을 닫았지만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저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저는 크고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제 꿈속에서는 지도들이 계속 국경과 이름을 바꾸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제가 본 것을 잊어버리려고 거의 스스로를 설득할 뻔했어요. 어쩌면 그 오래된 지도들이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웹사이트들이 잘못됐을지도 모르고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쓰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아침 식사 중에 저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젓가락으로 밥알들을 이리저리 밀고 있었어요. 미쿠 아프니? 어머니가 제 이마에 차가운 손을 대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 저는 빨리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그날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은 인기 있는 아이돌에 대해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 그 지도들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사회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모았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는 동안 저는 선생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타나카 선생님,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보여주는 오래된 일본 지도들을 찾았어요. 교과서랑 달라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바뀌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표정이 긴장되고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선생님은 마치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문 쪽을 힐끗 보셨어요. 미쿠양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과제에는 학교 교과서 자료만 사용하세요. 당신이 찾은 지도들은 아마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일 거예요. 하지만 일본 지도 제작자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주장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런 질문들은 과제 점수에 좋지 않을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집중하세요. 선생님은 책을 모으며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서둘러 교실을 나가셨어요. 선생님의 반응은 저를 더 호기심 많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 지도들이 단순히 실수라면 왜 선생님은 그렇게 긴장하셨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동네를 지나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제 할아버지 가져오는 작은 정원이 있는 오래된 전통가옥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은퇴하기 전에 역사 교수였고 집은 책과 문서, 지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미쿠, 학교 가는 날에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집은 오래된 책과 녹차 냄새가 났어요. 우리가 서재로 걸어갈 때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죠. 벽은 책장들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은 서류 더미에 묻혀 있었어요. 저는 학교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고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지도들에 대해 언급했을 때 할아버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역사는 좀처럼 단순하지 않단다 미쿠야. 할아버지는 두꺼운 안경을 고쳐 쓰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종종 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에 달려있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지역에 오래된 지도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셨는데 할아버지의 관절은 마루처럼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높은 책장에서 얇은 먼지층으로 덮인 나무 상자를 내리셨죠. 이건 우리 가족이 3대째 물려받은 거란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접힌 지도 한 장이 있었는데 종이는 누렇게 변하고 부서지기 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손길로 지도를 펼치셨어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 지도였는데 섬세한 해안선과 정교한 서해로 아름다웠어요. 여기 봐. 할아버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작은 섬무리를 가리키셨어요. 제 숨이 멈췄어요. 그 섬들은 분명히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조선은 당시 한국의 수도였죠. 왜 이게 우리 교과서에 없는 거죠? 저는 속삭였어요. 할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단다, 미쿠야.
때로는 나라들이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이야기를 선호하지. 지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불확실한 세상에서 진실을 찾는 일이었죠. 조심해, 미쿠야 할아버지는 경고하셨어요. 어떤 진실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단다. 기존 역사를 선호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의 창문 밖으로 오후에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저의 일부는 역사의 비밀들로 둘러싸인 이 조용한 방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모든 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돌아가서 교과서만 바탕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었어요. 그게 더 쉬울 거예요. 더 안전하고요. 하지만 그 오래된 지도의 이미지가 저와 함께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길을 비추는 빛처럼요. 다음날 학교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복도, 같은 교실, 같은 얼굴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변한 걸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운동장에 있는 평소의 나무 아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 렌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벚꽃 꽃잎들이 분홍색 눈처럼 우리 주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고 렌은 항상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찾은 지도들과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오래된 지도에 대해 렌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렌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평소의 친근한 미소가 사라지고 불편한 찡그림으로 바뀌었죠. 왜 그런 거에 관심 있어? 렌이 저에게서 약간 멀어지며 물었어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 저는 물었어요. 우리 교과서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렌은 도시락을 빠르게 챙겼어요. 그의 움직임은 뻣뻣하고 서둘러 보였어요. 넌 이상한 걸 파고들고 있어. 사람들은 네가 애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렌은 제가 응답하기도 전에 떠났고 저를 나무 아래 혼자 남겨두었어요. 그가 다른 친구들에게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차가운 느낌이 제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주변 환경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지나갈 때 학생들이 속삭였고 수업 시간에는 사람들이 제 옆자리를 비워두었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직원실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바라보셨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과 제 숙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젓가락을 날카롭게 내려놓으셨어요. 이런 헛소리는 그만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알아. 대신 다른 과목에 집중해.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보이셨지만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을 넣고 있는지 논의하고 계셨죠. 제 방에서 혼자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릴 때 붙여놓은 야광별들이 이제는 더 희미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라도 제 생각을 멈추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돌아갈 수 있었어요. 삶이 더 쉬워질 거예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돌아올 거고 무섭던 아버지도 다시 저에게 미소 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오래된 지도의 이미지가 저와 함께 남아 있었어요. 지금 멈추면 저는 앞으로 공허함만이 남아있는 삶을 살 거예요. 다음 날 방과 후 저는 시립도서관을 찾았어요. 안은 조용하고 시원했고 높은 책장들과 책의 편안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 찾아보았고 다케시마 문제가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사서부는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 분쟁을 논의하는 다른 나라들의 국제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문서들이 그 섬들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왜 저는 이런 관점들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날이 지나면서 학교 과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 출처와 발견한 것들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요구된 5페이지보다 더 길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보여주는 15페이지의 연구가 되었죠. 제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타나카 선생님은 페이지를 넘기시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선생님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틀 후 선생님은 채점된 보고서를 돌려주셨어요. 제 것에는 상단에 큰 빨간 시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써본 어떤 보고서보다 더 철저하게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업 후에 만나자라고 선생님은 여백에 써놓으셨어요. 다른 학생들이 떠난 후 타나카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으셨어요. 미쿠양.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보고서는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열심히 했지만 네 결론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제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지쳐 보이셨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증거가 있고 또 다른 모든 것이 있지. 이건 이제 그만하자.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날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가의 작은 돌들을 발로 차면서요. 봄 공기는 따뜻했지만 저는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저에게 질문을 멈추기를 원했어요. 제 선생님, 제 친구들,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도요. 제가 진실을 찾는 것을 지지하는 유일한 사람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최대한 공정한 신문사를 찾기 시작했고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고 있는 신문회사인 마이니치 신문의 한 기자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논쟁에 관한 기사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았었죠. 제가 찾은 지도들과 연구본을 첨부하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저는 보내기를 클릭했어요. 컴퓨터가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를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 창문 밖으로 달이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케시마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역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아침에 보통보다 일찍 깼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응답이 왔다는 알람이 울렸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미쿠양에게 기자가 썼어요. 당신의 연구와 자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그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현관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어 보이셨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문사에서 너에게 연락했다며. 너가 그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니? 아버지가 마침내 물으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수치를 안겼어.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진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너는 아직 어린 여학생일 뿐이야. 역사학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외교관들이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 내가 몇 주 동안 인터넷을 검색한 것으로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해.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적힌 모든 것을 믿어야 하나요? 아무런 의문도 없이요. 그 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밤에 잠을 청하러 갈 때 저는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고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딸. 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비슷한 문제들로 자주 주변 사람들과 싸웠단다.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불명 예스러운 은퇴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어.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말이야. 엄마는 우리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너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그게 옳다거나 용감하다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지. 오늘 밤은 얼른 자렴. 다음 날 학교 전체가 제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대화가 멈추고 속삭임이 시작됐어요. 교실에서는 아무도 제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렌이 제 책상으로 와서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보였어요. 왜 계속 이걸 조사하는지 모르겠어? 렌이 말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 것을 너도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엔 이 사실은 중요해? 저는 말했어요. 넌 정말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게 완전한 진실이라고 생각해? 렌은 제게서 멀어졌어요. 적어도 그건 우리가 믿는 거야, 일본인으로서. 학교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탁자 너머로 그는 저를 무겁게 바라보셨어요. 미쿠양, 내가 매우 똑똑한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똑똑한 사람들도 실수를 해. 나는 내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길 바란단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왔어요. 너는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의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교육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어. 교장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런 행동은 학생의 임원 역할과 맞지 않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선거에 회장으로 출마하고 싶다는 제 꿈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너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행동하길 바란단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야.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그의 현관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으로 들어오렴 미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차를 데펴놨단다. 오래된 대나무로 된 소파 위에 앉아 저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기자의 이메일, 제 부모님의 분노, 렌과 다른 친구들의 외면, 교장 선생님의 경고까지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따뜻한 차를 홀짝이시면서. 매우 힘든 교훈을 배우고 있구나 미쿠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특히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을 위협할 때는 말이야. 저는 울먹거리며 답했어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교과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의 정원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있었는데 가지들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운 진실들을 마주했어. 전쟁에서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비극을 만들었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한 거짓말들. 일부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마주하고 싶어 했지. 할아버지는 제 손을 쥐셨어요. 그의 손은 마른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진실을 찾는 것의 대가는 위험하단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거짓을 살아가는 대가도 마찬가지야.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란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의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미쿠가 아니었어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다시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사토 기자님, 답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은 것과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쁠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어렴풋이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